안녕하십니까. 26년 전반기 북한 지역 연구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26년 전반기는 남북 접경 지역을 평화와 통일의 전진 기지로 하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민북 지역을 평화 통일의 전진 기지로 하는 제목으로 김영훈 박사님께서 강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엊그제 봄이 되는 것 같더니 요새 날씨는 여름 같은 날씨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낮으로 이제 기온 차이가 많고 그래서 건강에 많이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비무장지대와 그리고 한강 하구 수역 그리고 이제 서해 NLL 지역 이렇게 해서 나눠졌는데 이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민통선이 그어지고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이렇게 또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통선 북방 지역 정식 이름이 민통선 북방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상당히 이제 그 군사적으로 긴장돼 있는 그러한 지역이고 이제 엄격한 규제와 통제를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민통선입니다 하고 이제 그 편말이 있는데 약한 그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지금은 10km 내에 민간인 통제선이 설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10km가 되는 데도 있고 뭐 7km가 되는 데도 있고 5km가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민통선을 이제 이렇게 그 지역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10km 내에서 이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 간에 이렇게 이제 긴장이 계속되고 있고, 또, 참 안타깝게도 이제 분단의 고착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서 참 많은 걱정이 앞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미래 남북의 평화적인 화합을 위해서 또 나아가 이제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꾸준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가 없으면서 갑자기 통일이 이루어지면은 큰 혼란이 와서 오히려 이제 전체적으로 비극을 또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뭐 예멘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이 독일도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적 물적 협력의 공간을 조성을 해서 언제든지 여건이 형성이 되면은 서로가 교류와 협력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지역은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비무장 지대가 4km인데 4km 이후로 이제 이렇게 젖어 있는데 이로 인해서 국토 공동 공간 공동 이용에 대한 많은 차질이 가져오는데 이것도 또한 준비를 해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민북 지역의 이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교류 협력 의장 가장 남북한이 만날 수 있는 이제 여건이 되어 있고 또 가까운 것이 민통선 북방 지역입니다. 물론 비무장지대를 제외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민통 지역에는 그동안에 많은 그 주민들이 살았는데 민통선이 그어지면서 정주 환경이 어렵고 또 이제 정착 주민보다는 또 출입 영농이 많고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이 참 많은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민간인 통제선 여기 옆에 이제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10km 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토가 많이 있는 이 서부 지역은 뭐 3km까지도 이렇게 좁혀 들어가고 강원도 지역은 이제 거의 10km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앞전에서도 이제 좀 겹치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이제 처음 또 혹시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정전협정과 DMZ 설치. 아시다시피 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으나 이제 38도선을 경결해서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군이 이제 진주하게 되고 3년 동안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DMZ는 1953년 7월 27일 이제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의해서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사 분계선은 휴전 당시 유엔군과 북한군의 전투 배치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과거의 38선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런 또 논의도 이 양측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유엔군과 북한군의 전투 배치선을 중심으로 이제 강화군의 끝섬에서 고성군의 명오리로 육지 부분은 248km.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은 아시다시피 이제 이 철조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지판만 200m 간격으로 해서 1292개. 우리 유엔군 쪽이 696개를 관리하고 북한군 쪽이 596. 그러나 70년이 되고 나서 보면은 다 이제 흘러가지고 있고 다시 정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DMZ의 관리와 감시기관은 이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가 맡고 있지만 북한은 이미 1995년도 이래 이제 DMZ 관리 책임자를 철수시킨 상태입니다.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이 이제 민간인 통제선의 설치, 이제 그래서 이제 정전 후 유엔군 사령관은 이제 이 8군 CXGC P370 42호에 의거해서 1954년 2월 3일 날 민간인 통제선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통제권과 행정권을 행사하죠. 그래 출입 영록만을 처음에는 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과거에 자기의 집이 있든지 뭐 마을이 있든지 이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출입해서 그러니까 몇 킬로를 이제 오고 가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아침에 들어가고 오후에 해 떨어지기 전에 나오고 빨간 모자를 쓰게 합니다. 1959년 6월에 이제 민통선 북방 지역에 출입 및 영농 입주 영농의 허가권을 우리 한국군이 이제 이렇게 부여받게 되고 처음에는 육군에서 관리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합참해서 이제 흡수 통합을 해서 관리합니다. 민간인 통제에서는 휴전선 남방 지역에 군사시설 보호와 보안 유지를 위해 민간인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설치한 일련의 선입니다. 민간인 통제 지역은 남방 한계선에서 민간인 통제선까지 지역을 의미하죠. 그 비무장지대는 제외하고 민통선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설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통제에서는 처음에는 15km까지를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했는데 2007년에 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서 10km 이내로 이렇게 축소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전체 면적이 사실은 자주 바뀝니다. 이제 민간인 통제선은 자꾸 북상을 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내용은 1133평방킬로미터. 그러면은 서울시 면적이 605평방킬로미터니까 이 민간인 통제선 북방 지역, 민통선 민북 지역만 해도 서울시의 2배라는 땅이 이 땅은 정말 이제 통제 땅이기 때문에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이제 72년도에 이제 설치하게 되죠. 그래서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25km까지 이렇게 합니다. 1968년도에 이제 그
김신조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보완이 되죠. 2007년 과거에는 이제 육해공군이 각각 그 법이 있었는데 이제 이걸 합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만들고 이제 제한보호구역을 25km 범위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그러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 25km 안에는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통제보호구역은 주로 이제 민통선 북방 지역이 통제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그 민통선 북방 지역이라도 통일정책이라든지 취락지역, 안보관광시설 이런 것들은 이제 제한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북한도 역시 이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민간인 통제선,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렇게 했지만 거기도 역시 이제 민간인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우리 군사시설 보호구역보다도 더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이제 자주 제가 지금 보여드린 지도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군사시설 분계선이 이제 중간에 있고 그 주변에 남쪽으로 2km, 북쪽으로 2km 이제 비무장지대 이제 청색 그리고 이제 녹색으로 이제 민간인 통제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이제 적경지역까지 해서 물론 이제 다 그 전체를 적경지역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주요 안보 관광 시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중요한 안보 관광 시설 중에 하나가 이제 파주의 제3땅굴. 제1땅굴은 연천에 있습니다. 연천에 그렇지만 여기는 비무장지대 안에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한테 개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2가 이제 철원입니다. 철원의 땅굴. 여기는 이제 많이들 민간인들이 이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3땅굴이 다시 이제 파주시에 있고, 마지막에 발견한 것이 제4땅굴입니다. 양구군에 있는 제4땅굴.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쭉 전망대가 이제 여러 개 이제 지금 이제 세워져 있죠. 이게 안보 관광으로 이제 많이 다닙니다. 네, 비무장지대 토지는 보통 이제 DMZ의 그 안에 있는 토지 면적은 약 한 907평방킬로미터. 물론 이 907평방킬로미터는 사실은 남쪽과 북쪽이 똑같이 2km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계산된 것 같습니다. 907평방킬로.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좁혀 들어갔는데 보통 산림이 대부분이죠. 75.5%. 그리고 이제 초진이, 농경진이 과거에 이 비무장지대 안에는 많은 이제 이 주민들이 살았기 때문에 산림지역 비율이 이제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약 한 91%, 중부는 66%, 서부 지역은 6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지역 중 주요 산림의 토지형 비중은 이제 대부분이 그 혼혈임입니다. 들어가 보면은. 그리고 한렵수림, 그리고 관목리, 침렵수림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제 소나무가 거기도 우거져 있었는데 전쟁 이후에 서로가 이게 이제 제거함으로써 나중에는 이제 이 혼혈임, 한렵수림 이런 것이 이제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측 DMZ의 산림 비율도 77.6% 정도, 북측은 73% 정도. 우리 쪽이 이제 더 좀 산이 많은 거죠. 민북 지역은 1635 전체 면적이 민북 지역. 이렇게 이제 이 좀 엄청난 면적입니다. 이제 제주도 면적이 이제 1800평방킬로미터거든요. 제주도보다는 조금 더 작은 이 넓은 면적이 이제 지금 민북 지역에 이제 속해 있고 여기도 이제 산림이 70%, 전답이 9% 이렇게 산지 면적은 1145평방킬로미터인데 국유림이 약 한 53.5%, 여기도 이제 민유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용도 지역을 보면은 농림 지역이 51.4%,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30%. 물론 요건 다 이제 농림 지역이라 해서 이제 이 농사를 짓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용도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돼 있는 거죠. 그 앞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통제 보호구역과 제한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그 군사 분계선 인접 지역, 그러니까 남방 한계선 지역이라든지 거기에 인접 지역인,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민통선 북방 지역이 이제 통제보호구역이죠.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은 통제보호구역이다. 그리고 민북 지역의 경계 면적은 약 한 1680평방미터. 그리고 나면 이제 25km, 나머지 25km가 이제 제한보호구역입니다. 근데 이제 제한보호구역 안에도 군사 시설이 있을 때는 그 시설을 중심으로 300m까지 혹은 500m까지를 통제보호구역으로 또 묶어서 제한을 합니다. 지금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이제 인천광역시, 경기도, 또 이제 강원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 지자체로서는 이제 경기도에 있는 이제 연천과 또 강원도의 철원이 가장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연천이 약 90.7%, 철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많은 산들이 남과 북을 통과합니다. 크게는 대간,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백두대간이 이 지역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산맥이 정맥이고 그 지맥이고 이런 산들이, 그래서 이 지역은 보면은 높은 산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대간을 이쪽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과 동시에 이제 높은 산들이 있고 또 남북 간에 이제 천들이 모아 오면서 여기 이제 강들이 이제 서부에는 임진강, 그리고 한탄강, 그리고 중부에는 북한강, 그리고 저쪽에는 이제 남강,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북한강 같은 데는 그 8호 같은 이런 큰 이제 호수가 있고, 소양강 그 밑에 이제 있고,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산악과 함께 또 강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민북 지역 산지를 이제 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 준보전 산지 이렇게 나누어진 그런 상태인데, 아마 이제 이 지도가 작기 때문에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파란색 주로 이제 민통선 북방 지역이 이제 공익용 산지, 또 임업용 산지. 그래서 이제 정부는 지금 이제 이 민통선 북방 지역을 이제 많이 지금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지금 산림청을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이제 연구진으로 이제 투입을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비무장지대 주변 지역이 이제 민통선 북방 지역인데 어쨌든 많이 훼손돼 있어요. 그 뭐 다양한 그 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다시 복구하는 작업. 그렇지만 이제 파주라든지 김포, 강화 이런 데는 또 농림 지역이 많이 형성이 돼서 안전하게 복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 철원 이후로는 이제 복구하는 데는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토지 이용하는데 많은 규제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아시다시피 DMZ, 여기는 이제 정전협정에 의해서 아예 거기는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도록, 군인도 정전협정에 의해서 1000명까지만 양쪽에서 이제 들어가서 그 이제 방어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정전협정이라는 하나의 국제법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이제 이 DMZ는 하나에 속해 있고, 특별히 이제 이 자연환경 보전법이
이 DMZ에 관계되는데 이건 우리의 모든 법 중에서 비무장지대 DMZ에 대한 내용은 이 자연환경 보존법에만 딱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통일 이후에 2년 동안은 비무장지대는 유보지역으로 놔둔다. 개발도 하지 않고 막 이렇게 허트리지 않고 2년 동안 유보지역으로 놔두면서 통일 이후에 이 지역에 대한 개혁을 한다. 이제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유보지역으로 이제 그렇게 돼. 오직 자연환경 보존법만이 지금 우리가 관리하기 어려운 이 비무장지대지만 거기까지도 이제 이 자연환경 보존법에서는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민북지역, 지금 우리가 지금 민북지역, DMZ 밖이 바로 민북지역인데, 여기는 이제 군사시설보호법,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법에 의해서 지금 산지를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계획도 세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다양한 법들이 민북지역을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사실은 이 토지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이는 통제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군부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경지역 토지 이용 규제해서 적경지역이 이제 원래는 10개 지역이었는데 25km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으면 포함을 시켜서 15개 시군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총 면적은 9,632평방킬로미터인데 이게 중복 규제를 함으로써 2만 평방킬로까지 이렇게 규제 면적이 늘어남으로써 적경지역 주민들이 많은 그 고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통일촌입니다. 이건 철원에 있는 통일촌 들어가는 그 문입니다. 그 뒤에가 이제 교회가 있고요. 이건 역사적인 내용이면서 지금 사실은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표시된 연도가 2017년입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지금 오늘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의 그 자료는 이제 과거와는 달리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느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지금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군사 분계선 남방 10km 범위 내에서 민간인 통제선을 설치했는데 이렇게 이제 면적이 각각 이제 달라지고 지금 이제 조금씩 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좁아진 곳도 있고 어떤 데는 또 이렇게 또 이제 계산에 따라서 또 이제 다르고 그렇습니다. 인천광역시가 68평방킬로미터, 경기도가 이제 456, 강원도가 역시 이제 가장 긴 이제 지역이기 때문에 1117평방킬로미터를 이제 그 민북 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통선 마을에는 많은 마을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출입 영농을 했는데 그동안에 그런 것을 많이 완화해 가지고 안에서 살면서 농사를 짓게끔 이제 지금은 많이 하고 있고 아주 그 철조망 가까이 남방항기선 가까이만을 이제 좀 이렇게 출입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 제한을 받는 민통선은 11개 마을, 출입 통제, 입주 및 출입 영농 통제,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통제. 그렇지만 지금은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대성동 마을만 소유권을 통제를 하고 모든 민통선 북방 지역의 마을들은 소유권을 통제하지 않고 자유스럽게 사고 팔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많은 마을들이 민통선 북방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많이 완화됐습니다. 대성동 이제 자유의 마을만은 아주 이제 들어가기가 어렵죠. 이제 비무장지대 안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통일촌은 이제 파주시에 있는 백연리 통일촌. 그리고 이제 뭐
동파리 해마루촌, 그리고 이제 철원의 유곡리 통일촌, 그 외의 지역은 이제 뭐 이렇게 북방 지역의 마을들로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네. 네, 민북 지역 정주 현황을 보면은 이제 비무장지대 안에 대성동과 마을이 있고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런 걸 관심을 안 씁니다만은 전쟁 이후에 그리고 이제 70년대까지만 해도 남과 북이 누가 더 잘 사는지 모를 정도일 때는 서로 그 우위를 과시했습니다. 북쪽은 북쪽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그러면서 재건촌과 통일촌 그리고 자립 안정촌 같은 것을 여기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2017년 현재 51개 중 인천이 17개, 김포가 20개, 파주가 3개, 연천이 1개, 이렇게 철원이 7개. 그래서 이 파주시 백연리와 철원군 유곡리에 이제 통일촌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통일 정착 및 출입 영농 현황을 이제 지금 이제 조금은 바뀌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제 대부분이 이런 상태입니다. 강화군의 이런 까만색은 거의 다 이제 정착 마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많이 정착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살고, 그 외에 이제 뭐 이 연천 같은 데가 조금 그 출입 영농이 이제 좀 많고 파주도 좀 있고, 어, 대부분이 이제 지금은 정착 영농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도시 지역, 취락 지역, 사실은 이 지역이 국토의 중앙지대였기 때문에 비무장지대도 많은 그 취락 지역이 있었고, 또 민통선 북방 지역도 있고, 지금은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도 이렇게 이제 취락 지역들이 많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이제 이 인구가 여기에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정착적 유형별 현황, 이제 비무장지대는 휴전 당시 합의에 의해서 대성동 마을, 자유의 마을이라는 유일한 부락이 우리 쪽에 하나 있고, 북쪽은 기정동 마을, 평화의 마을이라는 유일한 부락이 이제 비무장지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54년 2월 3일 유엔군 사령관의 민통선이 이제 설정이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호를 해야 그때만 해도 그 비무장지대 안에 철조망이 철저하게 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있고 또 그래서 이제 더 이렇게 철저하게 했다고 그럽니다. 실시 계획으로는 경제적 가능성을 탐지하고 원주민 및 영세민들에게 출입 및 입주 영농이 영농을 하는 그 자립안정촌이라는 명칭하에 이제 하게 됩니다. 민북쪽 통제권이 한국군에 위임이 되면서 좀 더 이제 활성화하고 여기에 이제 재건촌과 통일촌이라는 하나의 전략촌,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 하는 것을 이제 북쪽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지금 그리고 전략촌이 건설된 이후에 1974년부터 민북정 내 입주촌 후 정비 보완을 위한 계획이 이제 낙후 지역의 중점 개발, 주민의 사회, 경제, 문화적 생활 향상, 안보 의식과 정착 의식 제고라는 목적 아래 이제 그래서 과거에는 낙후 지역이라면 사실 여기는 뺐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하나의 국가 방위 차원에서 군사 관련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이후로 14년 이후부터는 여기도 뭔가 삶의 그 터전을 좀 가꿔줘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을 보면은 1967년 이전의 출입 및 입주 영농은 이제 이때까지 허용하는 차원. 그 다음에는 이제 68년부터 73년은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정책 입주촌, 전략촌 건설 기구, 그리고 74년 이후로는 이제 정비하고 이제 정주 생활 환경을
여건을 마련해주는 그러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네, 주요 전략촌이 앞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대성동 자유의 마을이 이제 주요 전략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대성동 마을에 이제 국회가 이제 앞에 이제 지금 솟아 있습니다. 그 앞에가 이제 또 기정동 마을이라고 북한 또 인민기가 지금 우리는 약 한 100m, 인민기는 한 150m까지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 한 36세대가 이 대성동 마을에는 이제 입주해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늘어 가지고 이제 지금은 159명 52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원래 터전을 두었던 사람들 중심입니다. 외부에서 이제 들어가기는 정말 여기는 어려웠고 지금도 이제 뭐 점호를 받고 있는 처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밤 늦게 되면 이제 다닐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유엔군에 의해서 이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자립안정촌이라는 이제 마을로에서 이제 이 민간인 청소년 지역에 대해 이렇게 이제 행정권이 이양이 되면서 조금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군사 보안을 위한 조치와 지역 확보를 위한 목적 이외의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농업에 적합한 토지는 민간인에게 내어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정책을 정부가 이제 쓰게 됩니다. 전에는 오직 군사 보안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제 억제하고 통제하고 규제했는데 2017년 현재 경기도에 22개, 강원도에 9개, 마을 31개 자립안정촌이 있습니다. 상당히 자립안정촌은 그래서 조금 자유스럽습니다. 네, 그다음 재건촌이란 이름으로 54년부터 운영된 출입 및 입지용로로 이상촌을 건설함으로써 이제 대북 우위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정책입니다. 현재 재건촌은 이제 경기도 연천에 1개 정도, 강원도 양구, 고성에 9개 정도 이렇게 좀 있고 재건촌이 강원도 민북 지역에 편중된 이유는 경기도는 민북 지역이 거의 38선 과거에 이남이었기 때문에 거기 살던 사람들이 그대로 이제 원주민이 정착을 했고 이제 연천에서부터 이제 철원 이후로는 북한 땅을 우리가 이제 수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원주민은 거의 없고 혹은 이제 북한에서 내려왔던 사람들은 물론 이제 원주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대부분이 이제 원주민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정착적인 정책을 세웁니다. 과거에 이제 뭐 사라오 태풍 때 저 남쪽에서 완전히 다 쓸어버렸던 지역에서 이쪽으로 이주해서 살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재건천 후 대부분은 정부에서 이제 경제적 지원을 해서 이제 건설을 한 촌입니다. 통일촌은 이제 우리가 요새도 이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 통일촌 경기도에 이것도 역시 이제 하나의 이상촌 건설 남북의 그 우위를 위한 그런 이제 건설입니다. 그래서 문산읍 백연리와 강원도의 이제 금암 및 철원군의 유공이라는 곳에 이제 통일촌 이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통일촌은 상당히 가구당 경지 면적이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이 좀 높은 편이죠.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의 경우는 전국 평균 경지 면적이 약 4배에 이제 이른다고 합니다. 재건촌에서 마찬가지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경작권만 인정되었으나 이제 최근에는 완전히 완화돼서 소유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북 지역에 지금 이제 물론 앞에서도 조금은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어떤 그 현안, 문제점과 그리고 미래의 과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민북 지역은 제일 중요한 현안이 민북 지역 정규 생활 환경의 개선입니다. 참 우리가 남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고속도로 그리고 국도, 지방도로를 보면 얼마나 잘 나 있습니까? 그러나 이쪽은 그 도로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도로를
그쪽에 이제 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주환경열악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요. 젊은이들이 여기에서 물론 학교도 뭐 고등학교뿐이 없으니까 또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와야 되고 또 그런 교육을 받는다 해도 거기에 고용 기회가 없어요. 또 의료 시설도 아주 미비하고 이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인구가 지금 이제 줄어들고 떠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간 산업의 취약 문제를 어떻게 이제 지역 정착으로까지 이제 연결을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리고 김포시와 파주시는 역시 여기는 이제 상당히 지금은 뭐 적경 지역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적경 지역에서 이제 농공단지가 지정된 것은 이제 화천과 고성만 거기에 돼요. 왜 그러냐면 농공단지라든지 공단을 지정을 해 주어도 사업을 할 사람들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서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비교 우위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인력도 구하기 어렵고. 네. 젊은이들이 이게 안 남는다. 네. 교육과 의료 부족,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크게 느끼고 있는 중 하나고, 이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부담이 또 안고 있는 거예요. 네, 복잡한 군부대 협의사항, 조그마한 어떤 그 건축 사업을 하려고 해도 군부대의 허가를 동의를 맡아야 돼요. 제가 처음 이제 90년대 여기를 조사하고 막 할 때 보면은 정말 이 지역에 가면은 증개축을 하는 데는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이제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증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금은 이제 조금은 달라졌습니다만 아직도 군부대의 그 어떤 규제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 용로에 따른 주민의 불편. 한 10km 이상을 매일 농기계를 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그 작업하는 시간도 짧고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민통선 북방 지역에 있는 영농을 차츰 정착 영농화 시키려는 그런 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이제 남과 북이 이렇게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군사 훈련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군사적인 그런 작전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정착 영농을 쉽게 다 시켜주든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적경 지역 내 특히 이제 도로가 아주 안 좋은 건 이게 남과 북으로는 과거에서부터 도로가 다 나 있어요. 근데 동서로는 안 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예를 들어서 이 철원하고 하천 간에 가는데도 아주 어려워요.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좋아지고 철원 같은 데는 춘천이 도청 소재지인데 가기가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행정도 안에 있으면서도 이제 이 동서 간의 어떤 경제적인 인적 물적 교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철원 같은 데는 오히려 지금 이제 지역 생활권이 이제 경기도로 돼 있고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연 생태계가 생각보다는 또 많이 훼손된 게 군사 시설을 여기서 이제 축조를 하고 군사 도로를 개설을 하고 또 여기서 이제 군사 작전을 하고 어떤 데는 이제 그 비무장지대에서 이제 불이 나거나 그랬을 때 여기까지 타들어오고 이런 상태가 이제 많습니다. 이제 민통선 북방 지역은 서해 강화도에서 철원까지는 대체로 이제 농경지가 많습니다. 이제 여기는 임진강의 하류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한강의 하류이기 때문에 농경지가 상당히 많이 이제 발전이 돼 있죠. 그러나 이제 화천 이후로는 아주 이제 1000m 이상의 고산 출령이죠. 네. 그래서 이런 군사 작전도로 초소 진지 구축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많이 훼손되고 또 산사태까지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태계는 이제 다른 데 비해서 민간인 통제선 북방 지역은 그래도 보존이 잘 되고 있죠.
오히려 DMZ보다도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DMZ 안에는 자꾸 시계 청소, 그리고 이제 화재로 인해서 아주 잡목만 남아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좀 이제 그래서 유네스코라든지 국제기구의 적경지역에 대한 자연생태계 이제 보전지역 지정하는 문제가 이제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은 아까 앞에서도 이제 그 제도적으로 많은 법에 의해서 이제 규제가 되고 있으니까 또 이게 규제가 또 강화되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계 지정 유망지역으로 철새가 되려고 있는 철원평야 일대와 이제 인제에 있는 대암산 그리고 양구에 있는 두타엔 그리고 이제 향로동 일대 이런 데가 이제 지형의 유망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주민들의 의견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중복 규제에 대한 그 반발이 아주 심합니다. 개발이 이제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개발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증대되기 때문에 또 보전 대책은 또 이제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참 앞으로 과제고 토지 이용에 대한 주민의 이제 소위 민통선 북방 지역도 개발을 해야 된다. 46%나 이제 돼 있습니다. 뭐 비무장지대까지도 이제 개발해야 돼. 그건 할 수 없는데도 이렇게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개발과 보전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산림청이라든지 환경부에서 여기에 대한 지금 대책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계에서는 주요 원인, 군사시설 축조 보면은 축조 및 시계 청소. 근데 이건 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참 남북 간의 그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민북지역 관리상의 주요 과제는 이러한 여건 하에서 군사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면서도 어떻게 지역개발을 조화롭게 할 수 있겠는가. 대규모 전투병력이 배치되어 있는 군사작전 지역이기 때문에 늘 여기에서는 이제 훈련도 하고 군사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비무장지대는 이제 남북한 공이 잠정적인 필요에 의해서 확정된 지역으로서 이제 자국의 영토를 수복할 때까지 임시적인 경계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이제 언젠가는 동질적 정치, 경제, 문화, 생활권의 연장을 기대하고 있는 하나의 잠정적인 연방과 같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군사작전과 훈련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의 금지 지역이며 지역관리 안보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보호구역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계 보존과 개발의 균형, 자연생태계가 다시 회복되어 귀중한 생태자원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참 목적이고 하다 지금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이제 생태계가 어느 정도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계의 보고로 생태계 가치가 높은 지역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실시에 따른 지역 주민의 개발 의욕이 계속 증대하고 있고 적경지역 이용에 관한 관심이 고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역 개발과 자연환경 보존 사이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어 있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통제와 규제로 개발이 소요했던 적경지역은 이제 지역 활성화와 귀중한 생태계 보존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이제 이런 일의 방법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기반 산업. 앞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또 건축 그리고 토지용 문제 이런 것이 다 이제 통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주 환경이 무척 어렵고 여기에서 이제 지역 어떤 산업 육성을 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많이 이제 군부대를 상대로 서비스 산업과 영세 농업만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특성화시켜서
어떤 특화 산업을 육성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이제 남북한 협력 및 통합의 체계적인 관리, 물론 이제 개성도 우리와 같은 하나의 그 이제 규제 지역이고 민북 지역이 거기는 이제 민통선 남방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남북의 통일과 협력을 위한 준비가 이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제 체계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고 또 단절된 교통 체계를 여기에서 복구해야 되고 또 교류 협력 지역을 지정을 해서 서로가 남북 간에 오고 가고 하면서 또한 지정을 함으로써 군사작전과 생태계 보존을 이루어갈 수 있다. 네. 그리고 북한 이주민 정착 시설 문제.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관리할 기구의 설립이 앞으로 이제 추진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 여기에 대한 이제 제도는 굉장히 과거에는 지금도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이제 그런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인데 군사 전략상 최전방 지역으로서의 역할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통제된 지역으로 경제활동의 제약을 받아와서 정말 지역 경제가 크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법, 자연생태계 보존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또 규제하고 있고 이 지역의 주민들이 이제 정착하고 나아가서 통일을 준비하는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이제 개선과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민통선 북방지역 주민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자유스러운 경제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제활동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래의 이제 통일 전진기지로서의 감당할 수 있는 통일 기반 조성, 제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이 지역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통일 전진기지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이 지역이 기본 방향으로는 자연환경의 적극적인 보전, 그리고 정주생활환경의 개선, 그리고 평화통일 기반의 조성하는 것을 이 지역의 가장 큰 이제 미래 발전에 대한 개발과 활성화에 대한 기본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선정 기준으로는 국내의 경우는 이제 개발제한구역, 상수원 관리지역,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적경지역 이런 데서 이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정부가 지원해 줬던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참조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작성을 하고 있고 또 국외 지역으로서는 이제 독일의 적경지역 주민 지원 사례도 이제 기준으로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지원 사업의 경우는 개발 제한 구역과 적경지역 주요 지원 사업 사례를 목록으로 이제 하고 있고 직접 지원 사업은 이제 상수원 관리 지역에서 구분한 유형. 상수원 관리 구역은 직접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민지역 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계획 그리고 적경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하는 방안을 참조해서 이제 선정 기준을 사업 선정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직접 지원 사업, 이제 주택, 또 전기, 의료, 정보, 통신, 그리고 조립, 육림, 또 실향민을 위한 정착마을 조성, 통일 전진기지 역할, 그리고 간접 사업으로서는 이제 정주환경 개선 사업, 도로라든지 이런 철도 인프라 구축 사업, 산업 및 소득 증대 사업, 관광 환경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간접 사업으로 이제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도적인 사업으로서 이제 관광시설 주변의 통제부여구 해제 문제, 그 다음에 제한보호구역 안에서도 좀 더 이제 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의위탁지역으로 이제 완화하는 문제, 그리고 입출입 시 규제 완화, 그리고 빈북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적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더욱더 이제 포함시키는 문제,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축소 완화 문제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축소 완화. 예, 그래서 이제 통일 전진 기지로서는
이제 크게는 산업형 교류협력지구, 물류형 교류협력지구, 관광형 교류협력지구 이렇게 해서 이제 산업형 교류협력지구는 남북한 산업혁명 연관산업. 지금은 이제 파주 쪽 거기가 이제 가장 유력한 지역이고 물류형 교류협력지구는 이제 철원 쪽 그리고 관광형은 고성 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국제기구가 이제 여기에 옴으로써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유엔 등 세계 평화 관리 있는 기구를 유치하는 거. 유엔 평화회의장을 유치해서 지금과 같이 국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와서 평화적 해결의 토론장을 토론할 수 있도록 토론장을 마련하는 것. 또 유엔 평화대학을 설립을 해서 생태평화, 인권, 분쟁 해결 국제 전문가 양성, 그리고 국제의 전문 대학원을 설립하는 것, 그리고 유엔 지뢰 피해자 재활 센터를 건립하는 것. 그래서 지금도 온 세계에서 그 피해를 입은 자들을 여기 와서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구들이 이제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통일시 남북한 신성장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지역이 그동안에는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첨단 산업지대 조성 이런 걸 통해서 생태계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환경을 이제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R&D 센터 및 미래첨단연구소 세계적인 이런 첨단산업 연구센터를 여기에다 추진하는 문제 첨단 신소재 부품 벨트 신재생에너지 벨트를 육성을 해서 이제 이 남북 간의 이제 산업 구조를 고도화를 추진하는 그런 지역으로, 그 다음에 한반도 중앙 신산업 벨트의 구축으로 남북한이 이제 한반도 중앙지대에서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므로써 국토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이 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남북 간의 분단에 의해서 여유 있는 땅으로 남았습니다. 이 땅을 이제 우리가 통일의 참 전진 기지로서 남북이 공동으로 발전하고 반영할 수 있는 땅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참 이러한 계획은 세우지만 너무나 남북 간의 관계도 막막하고 국제적인 관계도 막막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남북의 통일과 남북의 화합을 미리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